자, 이차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는 포물선과 직선, 이차함수는, 그러니까 포물선은 이차함수고, 직선은 일차함수죠?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일까요? 도대체 얘는 뭘까요? 지우? 저건 뭘까요? 두 개, 둘 다 Y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고서 이항하면 지우 얘기를 종합해보면 연립했다는 뜻이에요. 해담? 네. 왜 연립하는 걸까요? 둘이 똑같으니까. 아니에요. 네. 왜 연립을 하는 걸까요? 좀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둔 이유는 얘랑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y는 mx 플러스 n. 얘네들 서로 같다라고 두다 보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죠. ax 제곱 bx c mx n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저 식이 나와요. ax 제곱 동량이 되면서 마이너스 mx를 계산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식인데 이거 왜 연립하는 걸까요? 그러면? 얘가 다수. 응? 공통 부분. 공통 부분?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뭔가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이 부등식의 해는 이 좌변식이 만들어진 결과에서 얘네들이 연립한 이유는 두 그래프에 뭘 찾기 위함이죠? 교점을 찾기 위함이에요. 보통 그래프상 교점을 찾을 때 관계식을 연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 찾을 때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프의 그림상에 존재하는 교점은 실제로 관계식끼리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개념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립을 한 거예요. 연립해놓고 이항을 했더니 이 식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찾고자 하는 바는 이 연립해서 만들어진 관계식이 뭐보다 크도록?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해석을 이렇게 2차 함수인 포물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말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프가 그래프보다 크다는 건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 뭐로 해석해야 돼요? 이차함수가 더 위에 있다. 위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을 때 해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래프상 만나는 교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보면 이차함수가 1차함수보다 위에 있는 게 맞죠. 여기는 2차함수가 1차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요. 여기가 다시 2차함수가 1차함수보다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서부터 만날 때까지 답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이 범위를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왔다는 건 이해되겠나요? 그럼 이 해석은 2차 식이 1차 식보다 크다라는 말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래프로 해석하면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야. 그럼 이 그래프상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찾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잘린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니까 포물선이 x축보다, 그러니까 1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맞죠. 요 구간 안에서. 요 구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땅에서는 야 누가 더 위에 있니?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여기와 여기죠, 여기. 여기 사이에서는 직선이 포물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이 조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포물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빼고. 그럼 여기는 어떤지 봤더니 이게 포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직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가 3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이 값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고
3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 그때가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방향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같아도 지금 보면 등거가 붙어서 같아도 되니까 만나는 교점까지도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4번 갑시다. 4번은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여러분이 많이 안 그려봐서 이게 사실 매번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포물선 이제 2차 함수 문제 풀 때 보면 대부분 다 포물선에 이제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리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원풀이는 이렇죠. 첫 번째 어쨌든 절대값이 문제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누어서 그래프식을 관계식을 만들게 되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해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0보다 작아요. 2차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죠. 그럼 이 사이값 마이너스 1, 5 요 사이에 네, 2차분의 해가 존재하죠. 근데 이게 답인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요걸 만족해야 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두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가 답이 돼요. 따라서 1번의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다가 1번 조건의 답이 되며 2번 조건은 이걸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자, 얘는 다시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5랑 1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사이값. 근데 x가 0보다 작아야 된답니다. 0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작아야 돼요. 겹치는 범위 여기.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얘는 이제 등호 안 붙죠? 0보다 작다. 그럼 얘 또는 얘가 답인데 이 답을 쓰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게 여기 0이 지금 걸쳐 있거든요. 이 범위를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답이고 근데 이건 답이 그리고 아니잖아. 1번 조건에서는 얘가 답이 되고 2번 조건에서는 얘가 답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답인 거예요. 동시가 아닌 모두 다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답이 되고 여기 그리면 0을 포함시키고 쭉 가서 5 되기 전까지 여기도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이가 전부 다 답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답보다 좀 더 보기 좋은 답은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잘 일반적이에요. 제일 일반적인 풀이긴 한데 여기서 남은 거는 b값 a값 쓰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이제 5가 돼서 둘을 빼게 되면 1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푸는 게 좋아. 다른 풀이도 있어서 그래요. 다른 풀이는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방향성뿐 아니라 평소에 이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문제 답안지나 이런 데서 잘 없는 것들을 좀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거를 식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쟤를 그래프로 봐도 괜찮아요. 좌변을 y라 두고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마이너스 5 우변을 y라 두게 되면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충분히 이 위치 관계로 포물선이 이거 y는 0은 x축이죠.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란 말은 해석이 좀 어색하죠. 적당한 표현은 포물선이 x축 밑으로 내려갈 때가 언젠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아까 잠깐 본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거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될 테고 음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붙여 나올 테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돼. 얘들아 어렵지 않아 이 그림이. x가 0이 기준이라는 얘기는 y축이 기준이에요. y축 오른쪽은 얘를 그리겠고 y축 왼쪽은 얘를 그리겠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근데 0이 기준인데 여기 x의 0집으로도 마이너스 5 나오고 여기 x의 0집으로도 얘도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둘 다 0, 마이너스 5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여기 0,5를 그렸다고 치자. 0, 마이너스 5를 그려놨어요. 얘는 이 2차함수 이런 거 빨리 계산해야 된다. 이 2차함수의 축이 어디 있나요? 축 2에 있어요. 얘는 축이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2에 있어요.
그럼 얘는 축이 2에 있고 얘는 축이 마이너스 2에 있고 축은 2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는 2.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축으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테고 얘도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 이런 그래프예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괜찮니? 맞니? 그럼 이게 0,-5라면 x축은 어디 있죠? 여기쯤에 있겠네요. 이게 0,-다. 이게 0,0이니까 얘가 원점이라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는 이 포물선이 원점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인지, 이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답이네요. 얘가 x축 아래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이 x축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이 그림의 x의 범위가 어딘지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해됩니까? 이건 쉽지 않았니 이거? 이거는 인수분해가 x-5,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5와 마이너스 1이 있죠. 5와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만나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니까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5. 그럼 여기는 이게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5,0과 1,0 있는데 이런 의미 있고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5를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그래프와 x축 간의 위치 관계를 보니까 답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을 때 포물선이 x축 밑으로 내려간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2차 분수식해가 다음과 같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뭐가 이상한 거죠? 방향이 안 맞아, 부등호 방향이. 이건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보통 풀이는 큰 작작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사이값이잖아. 왜 안 맞는 걸까요? A가 음수기 때문에. 제곱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제곱계수를 양수로 만들면서 이 사이값의 문제로 범위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가 나오려면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x-2, x-3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제곱계수가 지금 A인 상태잖아. 그럼 A를 붙이면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죠. 이유는 A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식과 이 식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A 한 다음에 이게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이렇게 분배합니다.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6a가 0보다 크죠. 그럼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뭐를 알아냈냐면 b값이 마이너스 5a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c값이 6a라는 거를 알아내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저로 갑시다. C 자리 대신에 6a를 대입해요. 6ax제곱 플러스 4ax 2b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0a 0보다 크다. 양변을 뭘로 나누죠? 2a로 나눕시다. 그럼 2a로 나누는데 지금 2a 값이 양인가요? 음인가요? 이게 음수겠네요. 음수로 나눈 부등호는 다시 반대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2a로 나누게 되면 3x 제곱이 남고 2a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2x가 남고 2a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남죠. 근데 이게 음수라고 했을 때 부등호 방향, 이게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음이니까 부호도 반대로 바꿔야 되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A 안에 음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음수로 A를 나누기만 하면 A로 그냥 약분만 시키면 되는 거지. 음수인 상태로 음수를 나눴다고 또 음수를 부등호 방향, 음수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에 음수가 붙으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호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3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2차 분수 0보다 작죠? 사이값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음 포물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저거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거 보시니까 함수 fx가 어떤지 알겠나요?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포물선이죠.
그치? x가 마이너스 1과 3으로 가는 포물선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으로 가는 포물선을 만들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a,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fx예요. 이게 fx. 자, 이렇긴 해. 이렇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찾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3분의 x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분배하는 것보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항상 분배하는 게 늘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직접 대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입합니다. f 3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 a 대입해요. x자리 대신에. 요 x가 이걸로 바뀌면 요 x도 3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3 3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9 a 이게 3으로 통분하게 되면 3분의 x 플러스 4 얘도 3으로 통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3을 끄집어낼 수 있죠. 3분의 1, 3분의 1 끄집어내요. 그럼 9분의 1이 나와요. 9분의 1 a,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f 3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이걸 여기다 갖다 끼면 돼요. 그럼 9분의 1 a 가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됐는데 양변에 이 수의 역수인 걸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나누고 그럼 a분의 9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0으로 나눠지고 얘는 없어질 테고 그럼 이게 남을 텐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이거 왜 바뀌는 거죠? 위로 블록했죠. 위로 블록했다는 얘기는 이 a 값이 음수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9분의 1 a도 음수였을 때니까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고 이게 큰 잡작으로 풀이가 바뀝니다. x는 큰 값인 8보다 더 커놨고 작은 값인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원풀이죠. 다른 풀이를 봅시다. 다른 풀이. 다음 풀이가 뭐냐면 어찌되었든 여기 있는 이 위치가 결국은 x값의 위치가 되겠죠. 저기가 분명히 x값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포물선이 f3이 0이 되고 f-1이 0이 되죠. 걔네들 부등식의 범위를 구할 때는 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분명히 범위를 나눌 거라는 얘기지. 큰 작각 차이값을. 근데 이 f라는 거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0이 될 수 있는 값은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다른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 보면 저 f도 0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얘도 0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0이 될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는데 얘도 0이 된다는 뜻은 크게 두 가지죠. 3분의 x 플러스 1이 3이거나 아니면 3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거 두 개입니다.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x값은 8이 되고 양변에 3 곱하고 2를 넘기면 x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는 분명히 기준이 이거랄 거라니 이게 등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지만 근의 위치가 8하고 마이너스 4고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당연히 이거 둘 중에 하나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 중에 난 어떤 답을 선택한지를 고민하면 돼. 근데 F가 보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그럼 여기는 F도 결과적으로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일 거라는 얘기야. 그럼 제곱에 있는 개수가 음수니까 이 음수를 양변을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걸 예상해서 답을 이걸로 골라내시는 능력을 빠르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일일식을 다 쓰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이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풀이가 훨씬 사실은 더 좋은 풀이야. 식의 연계 구조를 통해서 수학은 식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그렇고 지우도 얼마 전에 새로 왔지만 지우도 푸는 거 보니까 잘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근데 지우도 단점이 뭐냐면 식을 가지고 그 다음 풀이를 연계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해. 그런 부분은 지우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풀이가 훨씬 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보면 좋은 풀입니다. 식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결과로 도출하는 과정까지 크게 무리 없도록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실전 능력이에요. 약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실수, 루트가 실수가 돼야 돼요. 근데 루트 1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저 숫자가 크게 세 종이 하나죠. 저희가 양이거나 0이거나 음이거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루트 안이 음이라고 쳐봐. 루트 안이 음이면 이게 실수인가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음수를 바깥으로 빼면서 i를 붙이죠. 이건 허수가 되잖아요. 루트 안이 0이면 실수인가요? 루트 0. 루트 0 얼마예요? 0. 0은 실수야? 0 실수잖아. 0 실수예요. 그럼 루트 안이 양수면 루트 5 같은 거 실수예요? 네, 실수예요. 무리수니까. 유리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 루트 값이 실수가 된다는 뜻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항상이 붙는 이유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이게 무슨 부등식이라고 그랬죠? 항부등식과 비슷한 느낌의 느낌.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항부등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단어가 아닌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는 뭘 그리시라고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y는 0이면 무슨 축이라고 그랬나요? y는 0이 무슨 축이에요? x축이에요.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이거 아래로 블록한 이유는 제곱 앞에 1이 있기 때문이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로 절대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예요? 세 가지야. 공중에 붕 뜨는 경우, x축에 접하는 케이스,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저 세 개의 그래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부등식은 늘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포물선, 너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니네 셋 중에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크거나 같다는 어색하다고 그랬잖아. 이 포물선, 니네 셋 중에 어떤 애들이 항상 x축 위에 있니? 항상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일단 얘 답이에요. 항상 위에 있는 거. 근데 이게 등호 붙었잖아요? 같아도 돼. 위에 있어도 되지만 같은 것까지는 돼. 그럼 같은 거는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안 돼요. 항상 위에 있어야 되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있으면 항상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는 요 구간 안에서는 포물선이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이 성립하지 않아서 정답은 이겁니다. 근데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답으로 뭐 생각도 하지 마세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 성립할 때는 아예 얘는 전부 다 배제하고 얘네 둘 중에서 보는데 쟤네 둘 중에도 등호 붙으면 둘 다 보시는 거고 등호 안 붙으면 얘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판단력이 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블록하지. 판별시험보다 작고 얘는 판별시험과 같고 이것도 실수 많이 한다. 은근히. 포물선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판별시 자꾸 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물선 x축 위에 있잖아. 위에 있고 위에 있으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판별식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 쓰는데 x 앞에 계속 짝수니까 이왕이면 4분의 d를 씁시다. 2k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 x 없으면 다 c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반의 제곱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2차 부등식이네요. 인수분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아요. k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 사이값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x의 범위값이 되고 그 상수 k의 최대값은 오른쪽 끝값인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볼록한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문제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뭐 2kx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얘처럼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칠게요.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뭐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때는 X축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오면 절대 부등식이다. 2차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X축의 위치 관계로. 근데 얘는 셋 중에 하나였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얘는 어디로 블록한지 알고 있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몇 개를 그려야 돼요? 6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블록할 때 3개, 위로 블록할 때 3개 이렇게. 총 6개를 그려놓고 이 6개를 이제 판단해야 돼요. 근데 묻는 거는 항상이잖아. 야, 이 6개 포물선한테 이제 각자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 중에 항상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누구니? 아까 말했지만 이런 거는 처음부터 끌고 들어가지도 마. 항상이란 말, 모든 실수란 말이 붙으면 얘네는 처음부터 답이 안 돼요. 위로 가는 데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이 얘네는 성립할 수 없고 등호 붙으면 둘 다 가져가는 거야. 얘도 되고 얘 아니면 얘가 답이야. 근데 포물선 X축 위에만 있는 게 정답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게 답이라는 얘기는 A 값이 양수가 되면서 이거 잡아줘야 돼. A가 양수 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연립해서 푸는 연립부등식 문제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저런 것도 시험에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네, 나머지 문제는요? 괜찮나요? 이거는? 자, 여기는 어떤가요? 8번 네.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범위 안에서 저 포물선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 구간 안에서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를 해석할 때는 크다. 누가? 얘 그래프 가라는 얘기는 은는이가 얘가 주어잖아.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위에 있다. 커야 된다. 괜찮죠? 근데 제곱하면 계속 음수는 보기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이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든지 어쨌든 뭐 이항을 했다 보면 x제곱 플러스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그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요. 근데 얘가 이 부등식이 언제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저 범위 안에서.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축 잡아줘야 돼. 축이 어디 있니? 이 축 어디 있어요? 축구하는 공식. 여기 멍 하고 있어 왜? 2 플러스 1 어? 축구하는 공식 뭐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럼 축의 위치는 2분의 k 플러스 1. 이게 축이에요. 그럼 축을 기준으로 이 범위를 가지고 포물선을 그려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긴 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요. 그죠? 근데 축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에요. 좀 크게 그릴까요? 포물선이에요. 가운데 축이 있어요. 이게 2분의 k 플러스 1이에요. x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또 멍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 뭐 하는 거야? 자, 얘를 움직여. 요 밑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1, 3이에요. 요 구간이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 구간이 움직일 때, 만약 요렇게 있다면, 요 구간 안에서, 네, X축 밑으로 포물선이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 그럼 X축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해석은 되죠?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까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가 였는데 이걸 정리해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게 그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구간이 여기 뭐 이건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그럼 이 구간, 이 그래프가 이 구간 안에서 X축 밑으로 내려가려면 X축 요 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갑니다. 이렇게 좀 더 가요. 좀 더 움직여. 그럼 여전히 X축 위에, 그럼 X축 위에 쓰려면 요 두 개의 값 중에 얘만, 이 왼쪽에 있는 값이 더 높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값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값만 X축보다 밑에 있다면, 달리 말하면 이 함수 값이 0보다 작다면, 음수라면이라는 뜻이에요. 음수라면, 나머지 모든 구간에 있는 그래프들은 다 X축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얘기죠. 얘가 키가 제일 크니까. 키 큰 애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다 그 밑으로 내려가 있을 테니까. 움직입니다. 계속.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좌우가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F-1과 F3이 같은 함수값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F3이 더 커지죠. 그럼 이번에는 이 구간 안에서 포물선이 X축 밑으로 내려가려면 아까는 왼쪽에 있는 F1이 X축 밑에 있는 음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F3이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요. 다시 쭉 F3이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얘기죠.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결국은 이 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 어디 놓이냐에 따라서 좌우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최대값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아마 프리집이라든지 이제 원식 어떤 복잡한 프리집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막 나눠놔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3이죠. 그럼 이제 위치상 잡으면 2분의 k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 일로 움직여요. 움직이면 2분의 k 플러스라는 축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지만 3보다는 작을 때. 이게 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축의 위치가 이번에는 2분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클 때. 이게 막 세 개로 나누어서 이거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말했지만 아까 멋진 풀이긴 해. 멋지긴 하나 이걸 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냥 시험은 망치겠다는 뜻이에요. 이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제 다. 자, 보세요. 근데 다 지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지울게요.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지고 이 문제는 빨리 눈치채야 될 게 축이 중요하긴 하나 축을 끄집어내서 해석하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한 얘가 일로 넘어가서 만들어진 관계식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됐죠? x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k 걔가 0보다 작다. 이게 언제 성립해야 되냐면 이 구간 안에서 성립해야 돼요. 근데 아까 모양사 보면 크게 세 종류였죠. 축보다 이 구간이 왼쪽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두 번째, 요 사이에 축이 존재할 때는 뭐 이런 느낌. 이게 위에냐 이게 아래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느낌. 세 번째, 요 범위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축보다 오른쪽에서 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우리가 원하는 바는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는 뜻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보다 X축이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X축.
이렇게 x축, 이렇게 x축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얘가 f-1이죠. 왼쪽 끝값이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뭐 이게 이쪽에 있든 이게 좀 뭐 관계없이 어쨌든 f-1 또는 f3 이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f3이죠. 오른쪽 끝값. 이 구조가, 이 범위가 성립하게 하는 그림이 완성되려면 f-1이 키가 크든 f3이 키가 크든 둘 다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둘 다 x,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뭐라 쓰면 되냐면 f-1이 음수, 동시에 f3도 음수 이렇게 보면 돼요. 또는 하면 안 된다. 또는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f-1은 x축 밑으로 내려가 음수야. 근데 f3은 양수야.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포물선이 x축 밑으로 내려간다가 위배가 되는 조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둘 다 f1이 f-1이든 f3이든 둘 다 x축 밑에 있어야 된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푸시면 돼요. 아까 좀 복잡하게 푸지 막 범위 나누고 이러실 필요 없이 이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이걸 f로 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걸 f로 보는 거예요. 얘가 fx 이거 아니야 이거다 fx가.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분배하면 플러스 k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 걔가 음수. 여기는 3 대입해요. 9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k 걔가 음수. 그 윗거를 풀면 마이너스 k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k는 3보다 크다. 여기는 마이너스 5k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음수 넘기면 k 값은 5분의 6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얘도 만족, 얘도 만족. 누구예요? k가 3보다 크다. 둘 다를 만족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정수값도 아니고 그냥 상수값이에요. 상수가 3보다 큰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3보다 큰 최소값이 있니? 3보다 큰 최소값이면 3보다 살짝 큰 건데 살짝 큰 게 수학적으로 정의될까요? 정의되지 않아요. 3.1, 3.11, 3.111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뭐를 빠뜨렸죠? 등호를 빠뜨리신 거예요. 여기 등호를 빠뜨리신 거예요. 등호를 빠뜨리신 거예요. 등호가 왜 성립하는 거죠? 잘 봐라. 등호가 왜 성립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f-1이었죠. f-1이 x축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얘가 이렇게 위로 여기는 이 f-1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올라가면 이 구간 안에서 이만큼은 지금 음이 아닌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지. 근데 얘가 음수인 건 되고 양수인 건 안 되는데 f-0인 건 돼? 이렇게? 0인 거는. 이건 괜찮아? 아이고. 이건 괜찮아? 괜찮은 거야. 왜 괜찮은 거야? 어차피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 느낌상 이런 거예요. 이게 x축이라고 치자. 이거 확대했다고 쳐봐. 이게 x축이야. 근데 얘는 요 fx값 마이너스 1 여기가 x값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빈 동그라미야. 여기 함수값이 없고 이렇게 밑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 동그라미라는 얘기는 x값 마이너스 1이 이 함수값을 안 가졌지. 위치는 0에 도달했지만 실제로 그 함수값을 안 가지고 0보다 작은 것만 함수값으로 이 값을 정의한다는 뜻이니까 이 식이 이 포물선이 x축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얘가
x축에 닿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어차피 이가 안 가지고 요 밑에 있는 것만 함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든다. 따라서 등호가 여기 전부 다 등호가 따라서 붙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여기 3도 붙겠죠. 다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붙이면서 k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상수 k값은 3이 정답이다가 돼요. 그 눈치껏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 풀다가도 가만있어 봐. 난 이렇게 풀었는데 왜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눈치껏 이거 붙어도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답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위에 걸 보니까 제곱 앞에 있는 게서 양수, 얘도 제곱에 있는 양수가 둘 다 양수라 둘 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수 형태고 뭐 굳이 뭐 음수를 넘기거나 부동으로 반대로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위를 보면 인수분해가 돼. 뭐로?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돼요. 이렇게. 아래 거는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로 이렇게 인수분해돼요.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크게 두 종류일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그림. 그게 아니면 반대 위치. 얘 마이너스 b, 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작작은 바뀌지 않아. 근데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봐봐. 이게 있어도 보세요. A가 B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정해졌네. 여기 이것 때문에 정해졌구나. 그럼 이건 둘 중에 어떤 케이스죠? 이거네요, 그러면. 이 케이스죠. A가 B보다 작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의 관계 아니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A 마이너스 A가 더 커져요. 그래서 큰 작작, 네. 요 범위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해야 되겠죠. 문제가 쉽네, 그러면. 이게 원래 좀 없어야 좀 헷갈리는데,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거는, 이건 사이값이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 A가 C보다 작아요. 이게 0이 되는 값 A, 이게 0이 되는 값 C.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랑 적절히 붙이겠다는 얘기죠? 적절히 붙여서 답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 답. 마이너스 2보다는 커 나왔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답.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를 잘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붙여서 이건 양쪽에 색칠이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만들려면 그림이 봐봐. 색칠된 게 양쪽 끝으로 가야 돼요. 색칠되지 않은 게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A, 여기 C.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리고. 그럼 처음에 사이값과 큰 작자의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보다 커 나갔고,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는 C보다 작거나 같다에 요 모양과 저 모양이, 이 모양이 이렇게 일치하겠네요. 이렇게. 숫자만 위아래 맞추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3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간 이거 퍼즐 맞추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 퍼즐을 맞출 때 이 답을 보고 힌트를 보고 양쪽 끝에 색칠한 거? 가운데 빈 동그라미? 이거 붙일 때 이렇게 붙여야 저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약간 퍼즐 맞추기 생각하듯이 하죠.
위에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2차 방정식 두 근. 그럼 근을,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둡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뭐를 성립해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까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끝이야? 판별식 0보다 크다. 끝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크다. 이 세 딸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단,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맞네요.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문제는. 이게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는데, 쉽게 생각할 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의 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양수가 돼야 합도양, 곱도양이 되면 둘 다 양이 성립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쓸 가능성이 높아. 근데 뭐를 빠뜨렸냐면 판별식을 빠뜨렸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이 뭐죠? 실근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을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구분해줬기 때문에 등호를 보통 일반적으로 빼시면 돼요. 근데 만약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요. 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러면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이 같다인 조건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두 개는 이해가 되는데 이 판별식은 굳이 왜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합치면 양수, 곱하면 양수, 그럼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면 당연히 둘 다 양수 아닌 건가요? 왜 굳이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죠? 왜 써야 되는 거죠? 이거? 허근님 나를 만족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군요. 허근이지만 얘네 둘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알파 값이 1 플러스 i, 베타 값이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을 때 둘을 더하면 2, 둘을 곱하면 2예요. 그럼 더해도 2, 곱해도 2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근 모두 양수라고 해야지만 이거는 허수기 때문에 양음이 없죠.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반례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허근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실근을 만들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판별 쓰면 되겠죠? 이건 4분의 1이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복잡할수록 꼭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음수는 없어지니까 생략하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의 제곱. 그게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다 분배하지 마시고, 이제 제곱만의 제곱이잖아요? 합차로 하시면 되죠. k 플러스 1에 4를 더하면 k 플러스 5. k 플러스 4를 빼면 k 마이너스 3. 큰 작자,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근의 합, 이거는 근거와 계수 관계죠. 마이너스 a분의 b, 2 k 플러스 1. 걔가 양수, 양변 2로 나누면 k 플러스 1이 양수.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 두 근의 곱, 이건 안 해도 되겠죠. a분의 c.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는 지금 식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이거는 생략. x의 범위 안 나왔고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시고 k의 범위는 요거 k의 범위 아니야? 이거 왜 x로 썼죠 내가? 네, k예요. k 범위. 그러니까 얘랑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다 만족. 이거 또는이 아니고 이거는 또는이 맞죠? 3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고 3보다 크다는 동시를 만족할 수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단 얘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에 답을 쓰시면 k는 3보다 크다가 어디 갔죠? 뭐가 잘못됐나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시간상 빨리 돼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여기서 이게 짝수의 팜을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ac라 이게 4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4를 썼네요. 그럼 2를 더하고 2를 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k는 1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1로 바뀌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정답은 K가 1보다 크다.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수인근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보통은 아까 말했지만 판별식 쓰셔야 되고 두 분의 합 쓰시고 두 분의 곱을 쓰셔야죠. 보통 그래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은 생략합니다. 왜 생략하는 걸까요? 어차피 그 허근 나오면은 그거 뭐라 해야 되지? 혈내근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못 나와서 허근은 원래 양음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둘이 곱했어. 자, 아까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 하면 이제 세 개를 썼었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르다 하면 두 근을 빼야 된다고 그랬고,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근데 만약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때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음수이다. 곱은 양수이다. 이렇게 돼야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조건이거든요.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다. 근데 여기는 판별식은 생략, 합도 생략, 곱만 계산해요. 두 근의 부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가 된다. 근데 판별식은 왜 생략을? 합은 2가 돼. 두 근의 부가 다르잖아. 하나는 하나는 양이니까 음과 양을 더하다 보면 이게 양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겠죠. 크기에 따라서. 얘는 잘 모르겠으니까 못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히 합을 알 수는 없다. 합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알겠는데 얘는 왜 생략하는 거냐면 판별식을 잘 보세요. 이게 식 아니에요? 판별식이? 근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근데 이게 두 근의 부가 다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두 근의 부가 다르게 되면 이건 음수가 되죠. 근데 2차 반응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보면 알파 베타는 뭐랑 같은가요? A분의 C랑 같죠. 그치? 2차 함계수와 상수항 A분의 C. 근데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A분의 C도 음수.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AC도 음수라는 얘기예요. 둘의 부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그럼 AC가 음수니까 여기다 음수를 갖다 껴요. 그럼 음수 마이너스 에다가 다시 음수를 곱하면 이거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에다 양수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0보다 AC가 이 C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0보다 둘 다 어쨌든 크거나 같아요.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보나마나 실근을 갖는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두 근의 부가 다르면 이런 어떤 성질에 따라서 판별식은 안 써도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근의 부가 다르다? 한 곱만 쓰면 되는구나.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러면 그래서 X 없으면 다 C죠?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음수이면 된다. 따라서 넘어가면 K 값은 3보다 크다. 근데 이것만 쓰니까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확 떨어지죠? 그 출제자들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것. 서로 다른 양수의 근의 부가 서로 다르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두 근을 합치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 음이 없어지면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보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 0보다 크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K는 4보다 크다. 그럼 얘랑 공통 범위는 뭐가 답이에요? K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럼 정수 K의 최소값은 또 다 써놓고 또 4 이렇게 쓰지 마라. 5가 정답이겠죠. 자, 이게 마지막 이 두 문제가 이런 이제 2차 부등식 문제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실근의 위치, 단원인 실근의 어떤 책은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서는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말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게 좀 더 확실히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기도 편해요. 어떤 2차 방정식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고 대략적 크기 때문에 이 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근의 위치라는 단어로 부르는데 여기는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이가 있을 때 자 보세요. 현민이 안 되겠는데? 현민아 물 한 잔 마셔. 자 이건 실근의 위치라는 단원이었고 이 크기 이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 라는 유형, 두 번째는 작다 라는 유형, 세 번째가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 이런 문제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처음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왜 그리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못 풀게 만들어놨어요. A가 얼마인지 몰라서 인수분해도 안 되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게도 만들어놨죠. 이런 개념 자체는 수능에도 출제가 됩니다. 방정식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요. 부등식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 그럼 다 뭐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나 그래프의 실근의 위치, 개수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내야 되고 반대로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프를 그려줘. 근데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의 관계성을 통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식을 변환해서 식으로 푸는 방식. 이거는 수능 꼭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무조건 출제돼요, 이거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1학년 건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런 개념 자체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고 얘도 그래요. 방정식으로 풀라고 돼 있지만 방정식을 못 풀게 막아놨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는 좌변을 Y라 두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걸 떠올려야 되고 우변을 Y라고 두게 되고 얘는 X축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건데 이게 두 근이라는 얘기는 포물선과 X축이 어쨌든 만나야 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나게끔 그려줘야 되고 두 근을 알파벳으로 쓸게요. 이렇게. 근데 두 근의 위치가 모두 실수 K보다는 큰 쪽, 오른쪽에 놓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두 근이 X축과 만나게 그려짐에 따라 그 두 근의 위치가 실수 K보다 작은 쪽, 왼쪽에 오도록 놓아야 돼요. 그래야 두 근이 모두 실수 K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풀이를 어떻게 푸냐면 이걸 풀려면 첫 번째 이쪽 단이 제일 귀찮고 어렵습니다. 풀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면 실제로 이 포물선이 X축에 만나게끔 강제로 포물선을 X축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 일단 너 내려와서 X축과 만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0보다 큰 거 아닙니까? 두 근이니까 여기 보세요. 서로라는 말이 없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저 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을 수 있다면 알파, 베타 같다는 뜻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0과 같은 것도 일단 고민하셔야 되고 서로 다르단 말이 있으면 그때 말했듯이 등호를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이게 근이 만나게끔 이렇게 X축을 끌어내리기만 하면 이 위치 관계가 성립합니까? 아니겠죠. 이거 강제로 끌어내렸어. 알파, 베타 이렇게 끌어내렸어. 내렸는데 K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K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K의 위치, 여기는 이 알파, 베타가 두 근이 K보다 크게 만들려면 일단 K보다 오른쪽에다가 포물선을 둬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K보다 오른쪽에 두는 방식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이 축을 K보다 크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축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걔가 K보다 크다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죠? 알파, 베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도 됩니다. 왜죠? 포물선은 X축과 좌우 대칭인 형태가 성립하고 이 가운데 있는 값은 알파, 베타의 중점,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둘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눠도 돼요. 근데 사실 이건 둘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 왜 그러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니? 공식상.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축이잖아. 같은 말이야, 사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걸 쓰든 이걸 쓰든 둘 중 하나 쓰시면 돼요. 만약 알파, 베타의 위치, 혹시 근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보통은 근데 근의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렇게만 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로 어쨌든 포물선을 끌어내려서 근 만들고 축의 위치가 K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죠? 두 근 만들었지? 여기 축이 있죠, 가운데.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축이 K보다 크면 된대. 그럼 K가 이렇게 도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 K보다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1번, 2번 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K가 여기 있을 때는 함수값이 양이죠. x에 K를 집어넣어서는 함수값이 양이에요. 근데 K가 여기 있을 때는 K를 집어넣어서는 함수값이 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고 이걸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뭘 붙여야 되냐면 K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FK가 X축 위로 가게 만들어야 딱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니까 FK가 0보다 큽니다. 까지 하셔야 돼요. 이걸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판, 축, 함. 판축함.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계속 머릿속에 판축함, 판축함,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이 셋을 모두 다 따지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는 얘는요? 똑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커 나갔다. 두 번째, 세 번째, fk 값이 양수가 된다. 여기만 살짝 다르겠죠.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작다. 여기만 살짝 다르고 나머지 똑같아요. 판축함.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있죠. 얘.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얘는 판별식은 생략합니다. 축의 위치는 안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합니다. 그럼 뭐만 따지냐면 함수값만 따집니다. 이건 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결국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얘는 왜 이렇게 간단한 거죠? 간단한 이유가 갑자기 확 지워졌네?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해야 돼요. 생각해봐.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두 근 사이에 K라는 실수가 존재해야 되지. 사이라는 게 뭐예요? 크고 작고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K라는 값을 두 근이 포함하려면 당연히 X축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X축 두 점에서 만나야 실근과 실근 사이에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성립해서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안 해봐도 당연히 성립할 테니까 생략하겠다라는 뜻이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 구해봐도 안 해도 되는 조건이에요. 공통범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나 안 해서 답을 구하나 답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축의 위치는 모르는 겁니다. 축의 위치는 왜 못 쓰게 되는 거냐면 축이 여기 있는데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고 말했지. 그럼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K보다 축이 오른쪽에 있지만 K가 여기 있어도 두 실근 사이에 K가 존재하죠. 아니면 K가 여기 있어도 돼요. 결론 축과의 위치를 K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뭐만 쓰는 거죠? 함수값만. 어떻게? 두 실근 사이에 K가 존재하면 K가 여기 있든 이게 FK죠? 여기 있든 이게 FK예요. 여기 있든 이게 FK예요. 공통점은 다 음수라는 겁니다.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죠. 이 세 개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기본적으로 판축함이에요. 판축함. 근데 두 근 사이에 실수가 존재한다 말하면 그때는 판축은 빼고 함수값만 계산하시면 된다. 자, 이 문제는 그럼 뭘 쓰셔야 되죠? 함수값만 쓰는 겁니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으니까 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런 모양이니까 이건 함수값만 쓰는 거구나. 함수값이라는 얘기는 이거 fx고 그 fx에다가 뭐를 대입한가? 2를 대입한 거. f2가 음수이면 된다는 뜻이죠. 저기다 2를 대입하면 4-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음수가 된다.
그럼 a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이렇게 합차. 따라서 a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실수 a 범위가 된다. 자, 마지막 문제. 이게 아까 그거예요. 판축값 다 쓰는 거. 방정식 못 풀게 돼 있죠? 근도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냥 대략적 위치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이 케이스예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걔가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죠. 근데 지금 두 근이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니까 일단 등호를 붙이셔야 되고, 그럼 이 부등식 풀면 a-5, a 플러스 2, 따라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2번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이죠? 걔가 1보다는 축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1보다 작다. 이렇게 갖고 나면 a가 1보다 작다. 이게 2번의 범위고, 3번의 범위 함수값 f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1이 양수여야 된다. 그럼 제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플러스 5가 양수이다. 2a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것.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5.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크다네요, 얘는. 그래서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다 겹치는 게 어디예요? 이게 색깔로 구분했다고 그랬나요? 처음에 흰색 놔두고, 두 번째 얘는 하늘색. 이렇게. 마지막 빨간색. 이렇게. 흰색, 하늘색, 빨간색 다 겹치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들은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총 4개가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0이랑 마이너스 1이 두 개. 미안합니다. 1인 줄 알았네요. 이렇게네, 그러면? 네. 이렇게 두 개네요. 1이라고 잘 봤어요.